KBS 라디오 문학관 전화 오디오 연기 2조. 그 전화다. 여보세요? 배팅을 했군, 김영희 씨. 그렇다면 이제 잭팟을 터뜨려야지. 지금 당장 K9에 입사 지원을 해. K9이요? 종합채널 방송국 말씀이세요? 그래, K9. 아니, 거긴 공채가 이미 끝났어요. 저번 공채에 저도 지원했지만 떨어졌다고요. 제 실력으론 어림도 없어요. K9에는 공채만 있는 게 아니야. 특채도 있지. K9 특채 있는 건 잘 알죠. 그치만 그건 더 배팅을 했으니까 잭팟을 터뜨리러 가자니까. 받아 적어. 목소리는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었다. K9의 특채는 말이 공개 전형이지 미리 낙점된 사람들을 위한 입사 전형으로 유명했다. 네, 지금 바로 지원서 제출하겠습니다. K9 특채라고? 내가? 가능할까? 근데 벌써 몇 번째 전화를 하는 이 남자는 누구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이 남자는 영희를 감시하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다. 혼란스럽지만 배팅을 한 이상 끝까지 달려봐야 한다. 김영희님, K9 특별채용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차 면접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K9에서 면접 통보가 온 것은 기적이었다. 서류 전형에 이어 필기시험까지 통과할 줄은 몰랐다. 그 남자가 알려주는 대로 공부를 했고 그대로 시험에 나왔으니 필기 점수야 그렇다 쳐도 모자라는 토익 점수로 어떻게 최종 면접 통보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될 대로 되라 싶은 심정의 도박이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꼭 이루고 싶었다. 몇 날 며칠 시사상식과 국제정세 등을 파고들었다. 84번 김영희입니다. 제가 K9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K9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놓치는. 면접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준비해간 자료들을 외우고 있을 때 누군가 영희의 팔을 툭툭 쳤다. 돌아보니 면접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 남자가 물티슈를 내밀었다. 저기 바제단에 흙탕물이. 네. 남자의 말처럼 회색 바짓단에 흙탕물이 잔뜩 튀어 있었다. 영희는 얼른 물티슈를 받아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바짓단의 흙을 털어내고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상규된 볼 위로 화장을 덧대어 바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먼저 면접을 보고 돌아갔을 터였다. 84번 김영희 씨, 85번 최양미 씨, 86번 박현수 씨 들어오세요. 네. 영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깊은 숨을 내쉬고 최대한 꼿꼿하게 면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앞에는 4명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다. 각자 자기소개를 마치자 안경을 쓴 반백의 남자가 이력서를 훑으며 물었다. 김영희 씨는 토익 점수가 그리 좋지 않네요. 네. 그렇지만 국어 실력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 분명히 보도국장이 토익 점수가 나쁘다고 할 거야. 그럼 김영희 씨는 국어 실력은 잡을 수 있다고 대답해. 영어보다 우리말 실력이 중요하긴 하지. 최영미 씨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병영문화 개선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병영문화... 그게 변형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왕따문화도 심각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면접자에게 질문이 돌아갔다. 85번 면접자는 화들짝 놀라 몇 마디 주절대다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다. 그 옆자리에 있던 남자 면접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 당황해했다. 제가 군대를 면제받아서 병영문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군인은 꼭 필요할 것 같고. 박현수 씨, 됐습니다. 그럼 국어 실력이 뛰어난 김영희 씨는 알고 있나? 네. 작년 10월에 국방부에서는 일반 사병 군사계급 제도가 36개월에서 21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 지금의 상황에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의 4계급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훈련을 마친 사병의 계급을 용사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제법인데요. 누구지? 김영희. 면접관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런 짓궂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오직 영희만이 알고 있었다. 면접 볼 때 작년 10월에 발표한 병영문화 개선안에 대해 물어볼 거야. 모든 것은 목소리가 말한 대로 흘러갔다. 영희는 특채로 K9의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입사 통보를 받던 날 엄마는 삼양동 골목길을 누비며 춤을 췄다. 안 그래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 기자 됐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누구신데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득하게 기득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먼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음울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 수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김영희 씨는 다시는 내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돼. 어때?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싶나? 아닙니다. 영희의 사회생활은 순조로웠다. 그녀의 단독 보도로 기사가 올라가자 방송국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늘었고 뉴스 시청률이 6% 올라갔다. 영희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영희가 난처한 순간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는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목소리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영희의 그저 그런 학벌과 좋지 않은 성적으로 흉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영희의 면접을 보았던 보도국장이 이런 호통으로 일갈했다. 야, 너희들은 학벌로 기사 쓰냐? 토익 점수로 기사 써? 그럼 제대로 된 기사를 좀 가져오고 말을 하든가. 연이은 무더위로 논도 밭도 타들어가고 있었다. 영희는 그 사이 인턴 딱지를 떼고 어엿한 사회부 기자로 자리를 잡았다. 동료들이 기사 하나 잡겠다고 밥 먹을 틈도 없이 뛰어다니는 동안 영희는 언제나 여유로웠다.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심심치 않게 특종을 물어왔고 윗사람들의 총애를 받았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지만 상관없었다. 저 정도면 말이야. 뒤에서 누가 봐주는 게 아니면... 뭐? 최 기자, 지금 뭐라고 했어? 봐줘? 누가? 뒤에서 누가 봐주는 게 아니라면 신이라고, 신! 여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난 칭찬한 건데 왜 발끈하고 그래? 그러게. 누가 들으면 진짜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있는 줄 알겠어. 누가 발끈했다고. 목말라. 탄산음료가 있네. 옷에 묻었잖아. 여기 물티슈 네? 닦으세요. 매번 제 물티슈가 필요하시네요. 누구신지. 면접 볼 때 물티슈 줬던 그분. 네, 안녕하세요. 저랑 입사 동기셨나봐요. 예, 김영희 기자님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부서에도 소문이 자자하던걸요. 어느 부서인데요? 저는 미디어 시스템 쪽이에요. 방송 기자들하고 다른 층을 쓰다 보니까 여태껏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오늘은 보도국에서 기술 지원 요청이 와서 잠시 파견 나왔는데 이렇게 휴게실에서 뵙게 되네요. 이건 제 명함. 언제 저녁이나 같이 해요. 명함에 강주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처음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신 후 수줍게 말했다. 영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가 말하면 영희가 웃었다.
네 번째 데이트에서 슬그머니 손을 잡았고 그날 밤 어두운 차 안에서 첫 키스를 했다. 강주현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다. 연애는 순조로웠고 필요한 순간에는 전화가 걸려왔다. 영희의 성공에는 걸림돌이 없었다. 보도국장님이 왜 날 찾지? 영희는 보도국장의 호출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국장실로 들어갔다. 처음 영희에게 병영문화 개선안을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사내에는 영희가 국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앉아봐, 김 기자. 네, 국장님. 보도국장님이 나를 따로 부른 적은 많았잖아. 이번에도 기사가 마음에 들었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던져주겠지. 블라인드를 왜 가리지? 국장이 통유리로 된 벽으로 가더니 블라인드의 각도를 바꿔 시야를 차단했다. 야근 중인 몇 사람을 빼고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김 기자는 원래부터 기자가 꿈이었나? 네? 어깨에 손은 왜... 기자로서의 김영희 씨 능력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영희 씨 마스크나 목소리나 앵커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다음 달에 앵커 오디션 있는 거 알고 있지? 예. 하지만 저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자리 준비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는... 보도국장님 손이 내 목덜미에... 어허, 경력으로 앵커하고 국장다나? 우리 K9은 그렇게 구태의연한 인사 채용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잘 알겠지만 자네가 기준에 좀 못 미쳐도 내가 특별히 추천해서 채용한 거 아닌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김 기자가 매번 훌륭하게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쁜 손. 더 못하게 뺨을 날려주고 벌떡 일어나서 저 문을 열고 또박또박 걸어나가야지. 참아. 나가야 돼? 아니면 참아야 하는 거야? 영희 씨, 나는 사람들이 영희 씨에 대해 이상한 소문 내고 다녀도 영희 씨 믿어요. 영희 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 아니야, 안 돼. 선택은 김영희 씨가 하는 거야. 참아 라고 외치는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가 떠오르자 강주연의 얼굴이 아스라이 사라져갔다. 그때 영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국장의 거친 숨소리와 국장의 방벽에 길게 걸려있는 클림트의 물뱀투, 이미테이션 액자만이 그녀의 기억에 남았다. 가로로 길게 엎드린 여자가 나른한 표정으로 조롱하듯 참아 라고 벙긋거리고 있었다. 영희는 앵커 오디션에 합격했다. 강주연과는 이별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강주연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지만 목소리가 헤어지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얼마 안가 새카맣게 있게 될 거야. 영희가 아침 7시 뉴스 앵커가 되었을 무렵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갔던 승마클럽에서 만난 남자였다. 시키는 대로 옷을 입고 시키는 대로 남자에게 접근했다. 남자는 쉽게 넘어왔다. 불같은 연애였다. 목소리의 말대로 3개월 만에 청혼을 했다.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들고 영희는 턱이 빠질 뻔했다. 영희 씨,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어머, 이건 다이아 반지? 반지를 받으면 뜰 듯이 놀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 너무 기뻐요. 영희 씨가 이렇게 좋아해 주니 저도 좋네요. 청혼을 받으면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해. 남자는 애를 태워야 하거든. 남자가 달아오르는 만큼 내 몸값은 올라가는 법. 아, 저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영희 씨 왜요? 제가 싫으세요? 영희 씨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고요. 제발 결혼만 해줘요. 네? 몸이 달아 안달복달난 남자는 전 대통령의 손자였다. 전 대통령 집안의 손자 며느리가 될 영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오전 7시 뉴스 앵커 대신 정오 뉴스 앵커 자리가 주어졌다. 영희는 행복했다. 강주연이란 이름은 기억에서 까맣게 지워져 갔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할 수 있을 만큼. 영희의 앞날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보도국장이었다.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에 종지부를 고하자 국장은 분노했다. 내가 널 이 자리까지 만들었어. 내가 널 찾아내고 갈고 닦아서 지금 그 자리에 올려놨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날 배신하겠다는 건가? 서로 쓰고 이용하는 관계인데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어야죠. 국장님도 나도 이제 그 효용이 다한 거예요. 그 효용이 남아있다면 공영방송도 아니고 종편방송의 일개 보도국장께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영부인이 기업주랑 손잡고 주가 조작을 했었던 증거가 있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지금 정 기자가 비밀리에 취재 중이고 조만간 부사장한테 보고가 올라갈 거야. 네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라는 걸 곧 알게 될 거라고. 전 대통령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지. 너 김영희 너무 까불었어. 보도국장이 그 기사 터뜨리기만 하면 그 남자는 범죄자가 될 테고, 그럼 내 인생은? 전화다. 여보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김영희 씨. 문제가 될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돼. 죽은 자는 원래 말이 없지. 죽어요? 그럼 저더러 사람을 죽이라고요? 저 그런 짓 못해요. 제가 무슨 수로 사람을 죽여요? 김영희 씨가 할 건 없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만 하면 돼. 죽여버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둘지. 자, 선택은 김영희 씨의 몫. 어떻게 하겠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고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살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끌려다닐 거야? 아니지. 나라고 떠줄 수도 있지. 선택은 오직 김영희 씨만이 할 수 있는 법. 예? 아니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선택할게요. 어떻게? 죽는 건.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려울 거 없어. 죽여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돼. 보도국장이 죽어버리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 죽어버린다면, 내 행복을 침범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자, 어서 말해. 죽여주세요 라고.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어서 말해봐. 어서. 낮고 축축한 목소리였다. 낮은 듯 높고 차가운 듯 부드러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매혹적인 목소리. 익숙하지만 낯선 그 목소리는 영희의 영혼이라도 빨아들일 듯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죽여주세요. 국장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제 영희의 앞날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없었다. 목소리가 말했다. 그들이 자초한 불행이잖아. 그래, 내가 죽인 게 그들이 자초한 거야. 이렇게 되뇌던 영희는 그 일을 빠르게 잊었다. 행복한 결혼과 꿈같은 생활만이 남아있었다. 영희는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사는 커리어 우먼, 많은 여자들의 워너비였다. 하루에 수십 통의 팬레터가 쌓였다. 전화만 있다면
전화만 있다면. 사방이 캄캄해. 누구 없어요? 나가야 돼.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검은 물이다. 지금 이 상황 어디선가 겪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검은 물 속에 떠다니는 저건 뭐지? 블록 조각이잖아. 그래. 이 조각들을 잘 조립해서 조각배를 만들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블록 조각이 너무 자꾸 미끄러져서 맞출 수가 없어. 저기 전화기다. 이제 살았어. 여보세요? 거길 나오고 싶다면 블록들을 모아서 배를 만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만들고 있는데 안 된다고요. 그럼 수영을 해서 빠져나와. 당신 제정신이야? 난 수영을 못한다고. 할 줄 알면 진즉에 빠져나갔지. 왜 웃어? 그렇게 웃지 말고 뭐라도 말을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걸어 나와. 당신 지금 서 있잖아. 뭐, 걸어 나오라고? 알았어. 물속에서 빛이 나. 뭐지? 크고 화려한 조개들 널려있어.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조개는 처음 봐. 갖고 싶어. 아니야.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돼. 한 개만 줍는 건 괜찮겠지? 와, 이쁘다. 이렇게 이쁜 조개는 처음 봐. 이렇게 조개가 많은데 한두 개 더 줍는다고 안 될 건 없잖아. 왜 이래? 전화가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왜? 머리야. 알람 소리였네. 눈을 뜨니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버튼을 눌렀다. 사방이 고요했다. 창문으로 어슴풀에 빛이 들어왔다. 꿈에서 홍수가 나면 재물이 들어온다던데. 조개를 주운 건 태몽인가? 태몽이라니. 창밖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다. 덜어는 반짝이고 덜어는 움직이고 덜어는 벌건 십자가 모양으로 하늘의 별보다 많은 땅 위의 별들. 캐모마일을 마시며 영희는 사람들을 떠올렸다가 지웠다. 저 빛 하나씩을 꿰어차고 들어앉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알게 뭐야. 저들의 인생은 관심 없다. 내일이 기사 마감이지만 걱정은 없었다. 별 어려움 없이 헤드라인 뉴스가 될 것이고 다음 달부터 K9 메인 뉴스의 단독 앵커가 될 것이다. 이제 전화만 기다리면 된다. 전화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 네,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영희는 누군지 아는 순간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던 말을 떠올렸다. 아니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화가 필요해요. 이렇게 사는 거 지루하지 않아? 아니요. 나는 매일 행복해요. 네, 매일매일 행복하다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재미없다고 김영희 씨 인생. 저 재밌어요. 행복하다고요. 다음 달에는 9시 뉴스 앵커도 될 거고 아이도 낳을 거예요. 남편도 이제 마음 잡고 저만 볼 거고 저는 계속... 재미없어. 김영희 씨 재미없다. 갑자기 왜 이래요? 저는 재밌다니까요. 행복해요. 내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죠? 숨 쉬지. 뭐라?
영희의 눈이 커다랗게 부풀었다. 뭐라고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목소리의 명령에 길들여진 영희의 몸뚱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영희의 뒤로 서초동의 밤을 밝히는 불빛들이 반짝였다. 전화는 끊기고 통화 목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목소리의 마지막 소리가 완성되었다. 앵커 김영희 자택에서 의문의 죽음. 타살의 흔적 없어. 자살로 추정. 영희, 김나리, 남자, 이지율, 내레이션, 양유담, 보도국장, 심재민, 강주현, 강주명, 남편, 차한결, 성우, 김민지, 최양미, 이수빈, 남지원자, 차한결, 기자 1, 김민지, 기자 2, 김태린, 면접관, 김태린,